자, 시장 상황은요. 7월 말일 그리고 8월 1일 굉장히 중요한 변곡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시장 가파르게 돌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보시면은 뭐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다우지수의 경우가 고점에서부터 눌림폭이 2%뿐이 안 돼요. 2%. 그리고 니케이 지수의 흐름도 마찬가지, 독일 닥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 사실상의 흐름은 패닉에 빠질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IT 쪽의 조정이 깊었죠. 시가총액 3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6%까지 치고 내려오다 보니 와, 이게 진짜 조정장인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다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닥,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닥 눌리지 않았어요. 10% 미만, 10% 전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졌기 때문에 확장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빅테크들의 흐름, 윤정도는 테슬라를 끼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주만 5종목, 이 빅테크들의 흐름은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추이 추세로 진행이 된다. 즉 신고가 랠리를 재차 잡아낼 수 있다. 오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엔비디아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질문이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의 기준이 아니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어깨에서 파는 게 그게 현명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26%나 빠졌는데 만약에 이 기준이 그냥 단순한 손익의 기준이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돌파 못하면 금리를 진짜 내려? 지표가 진짜 안 좋아? 경기가 둔화됐어? 그럼 성장주 못 가는구나. 그럼 내가 어깨에서 팔아야지. 지금의 26% 투매가 아닌 어깨에서 팔아야겠구나. 아시겠어요? 나 전고점 수준까지 오면 나는 지겨워. 거기서 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점에서 사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때 그 심정 그대로 최고점의 기준에 더 갈 수 있겠다는 기준, 막연히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명분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성장주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때는 어깨에서 정리한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알파벳의 구글로부터의 조정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분기 기준에 10월 24일 실적 발표에서는 얼마요? 마이너스 7%. 그리고 장중 9.95%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종가가 마이너스 9%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요? 거의 뭐 100%에 달하는 슈팅이 나왔죠. 그 슈팅 이후에 여기에 이 실적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전망치는 넘겼어요. 그런데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넘겼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는 기준이죠. 근데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야, 향후 전망치도.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그 규모가 작년에 요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2%대 후반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4%까지 밀린 거죠.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온 건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졌다. 왜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1%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10위권에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위에서.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는 뭐 어제 잠깐 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갔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 거기에 MS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가총액 이 당시 기준의 2위, 알파벳은 이 당시 기준의 3위, 지금 기준의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기준의 알파벳은 4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만 실적 발표가 MS가 알파벳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온 겁니다. 근데 MS의 실적 발표의 기준, 아이고 이제 이거 수정을 안 해놨네. 수정해 놓은 게 있는데 혼내줘야 돼. 누구를요? 원고 작업하는 분하고 저도 혼나야지. 마지막 점검하고 왔는데. 결론은 예상치 소폭 상회입니다. 예상치 부합이에요. 부합. 근데 실적 발표 장 끝나자마자 나온 다음에 훅 하고 밀려 내려가서 마이너스 7%까지. 그러더니 돌려서 지금 마이너스 2% 전후에 축소.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알파벳이 마이너스 7% 출발하고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갈 때 시가총액 2위였던 MS는 플러스 4%에 종가가 플러스 3%,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자, 불확실성 부분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에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3조 달러 넘기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전망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MS까지의 이벤트는 이제는 긍정적으로 해소해서 받아들이면 된다. 새벽에 깜짝 놀라셨죠? 엔비디아가 7%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결론은 MSI의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엔비디아의 슈팅은 얼마나 와요? 슈팅 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6%대 후반, 7%에 가까운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요? 엔비디아가 110불을 넘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라인을 넘기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8월 1일의 기준은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전망치는요, 참 재미나요. 2달러 주당 순이익 2달러 18센트에서 2달러 18센트에서 1달러 53센트로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를 해. 근데 주가는 오히려 폭등이 나와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탄하를 합니다. 올해 1월 11일 날 MS에게 1위 자리를 물려줬다가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탄환한 게 6월입니다. 5월부터 해서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1달러 53센트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럼 실적이 둔화됐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더 미끄러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3조 달러 넘기고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AI 9월에 아이폰 신규 출시하면서 AI 탑재하겠다. 근데 그것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 9월에는 신규 폰만 판매를 하고 출시를 하고 10월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다. 어찌됐건 폰 교체 수요는 나오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AI 흐름을 바탕으로 슈팅이 슝슝슝슝슝 안 밀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잘 보시면요. 요 기준에서 개별대 목표주가 260불, 300불에 대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이때가 127불 82달러입니다. 127불 82달러 7월 초입니다. 이때 이후에 엔비디아는 뭐 고점 대비 26%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흐름 7월 8일 수준이에요. 2달러 18센트예요. 218달러 80센트입니다. 218달러 80센트. 요 화면이 얼마냐면 127달러. 227달러 죄송합니다. 227달러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은 9달러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미끄러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77입니다. 마이너스 7.77 시가총액 1위가.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더 패닉에 빠졌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6% 엔비디아의 하락률에 연동이 됐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23으로 돌렸는데 엔비디아가 지금의 흐름 그대로 7%의 반등 그대로 장중 추가적인 슈팅까지 나와준다면 그렇다면은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이 되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범위는 1달러 9센트에서 작년 5월입니다. 1달러 9센트에서 6달러 12센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향후 전망치도
일단은 상향돼 있다. 그 상태에서의 기준에 이때가 알파벳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엔비디아의 조정, 깊은 조정은 알파벳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의 시가총액 3위일 때 기준에 요날 작년 10월 24일 장 마감 이후의 흐름, 그리고 25일 날 개파락 7%, 7.67. 그 흐름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전혀 문제없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겨질 수 있는 그 흐름까지 지금도 2조 달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슈팅. 그리고 엔비디아의 흐름이요. 1조 달러를 넘길 때 이 갭상승의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플러스 26%로 출발, 플러스 29%대까지 고점을 형성, 그다음 종가 기준이 24%대로 끝났어요. 이 갭을 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이게 정확히 1조 달러. 여기가 정확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2.5배, 삼성전자 2.5배짜리가 30% 움직인 거예요, 하루에. 그럼 무너질 때도 이렇게 무너져야 돼. 근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죠. 죽어라고 빠진 게 26%야. 하루에 30% 올려놨는데 이 갭을 메꾸지도 않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7%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슈팅이 예를 들면은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대 이상으로도 변동성이 확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분위기가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잡을 거고 낙폭과대 하이닉스 그 다음 범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연동돼서 흘러가는 뭐 YC라든가 이오테크닉스의 거래가 터진다면 그 흐름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6월 25일 이후에 이러한 전략 부분을 오늘도 장중에 한번 장 마감 이후에 한번 1시간씩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빨리 접속하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도 여기 있잖아요. 온라인상의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윤정도는 방송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바로 또 여러분들께 내일 공략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특히 8월 1일부터 해서의 8월 포트폴리오 오픈해드려야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지금 뭐야? 그냥 뭐 대도 안 되는 뭐 종목 갖고 나와서 대박 나셨죠. 아이고 오늘 상한가 갔죠. 그런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수익 내시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최고점의 차익 실현 6월 이후에 2달 만에 전량 매도 6월 3일 이후에 전량 매도 어제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얼마나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하고 재편하고 있습니까? 그 흐름의 수익을 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역V자형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결국은 역V자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린 이후에 다시금 이탈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시 돌릴 수 있다. 역V자형으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는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부분 확인하셔야 된다. 결론은 역V자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가다가 돌리고 다시 내려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 흐름이 소형주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덱스 상품에 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그 흐름 속에서의 뭐 ETF 상품 여러분들 매매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연동돼 있는 그러한 해지 물량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떠나서 이 황토 색깔 박스는요 60개의 캔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빨간색을 5일선 그리고 회색을 11선 초록색을 21선 그리고 요 황토색을 61선 검은색을 121선으로 기준 잡고 있어요. 윤정도의 모든 차트는 일조월봉 다 똑같습니다. 분봉까지도. 그래서 OMA, 20MA, OMA, 10MA, 20MA가 완전히 단기적으로는 역배열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 이 검은색으로 옆줄을 권았는데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까지 지금 돌려놓은 상태 110불까지. 여기까지.
이게 조금 더 가팔라지면은 요 단기 이평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훼손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60MA가 훼손이 되려면 요 박스, 이 박스가 60MA라는 건 60개의 캔들의 종가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60개의 캔들의 종가, 요게 60일 전에 캔들의 종가예요. 여기가 10,000원이었다고 치면 10,000원, 그 다음에 1,100원, 그 다음에 1,300원, 그리고 뭐 여기까지 올라와서 20,000원. 이걸 전부 60개의 종가를 플러스해서 단순하게 나눈 게 60MA야. 사실은 오늘날의 단순 이평을 보고 전략을 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밑에 MACD 오실레이터 이런 내용들의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는 거지 사실은. 어찌됐든 이 60일 선마저도 이탈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탈이 되려면 그러면 요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경우는 9.11 테러, 또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의한 리먼 브러스의 파산 이런 내용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매 기준의 동참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발력 이후에 이런 고점들을 못 넘겨서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MA의 캔들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라인들로 형성이 되겠죠. 맴돌 때. 그러고 났을 때 돌리지 못하고 무너지면 얘도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 추세도 훼손. 이해되시죠? 일봉에서 어지럽다 그러면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주봉으로. 주봉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진성이냐 가성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진성은 아까처럼 이렇게 다 역배열이 됐을 때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 이평선 10MA는 상향되고 있는데 5MA만 하향됐다. 그러면 요게 빠르게 돌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꺾이지 않는 한 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20MA의 요 기울기도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20개의 캔들 여기까지입니다. 요 캔들의 요 종가 라인이 훼손이 돼야 돼. 그럼 100불 이하로 확 내려와야 돼.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근데 고점 대비 26% 조정받은 요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케이스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연동이 돼요.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20MA가 훼손되기 위해서는 요 라인이 이탈돼야 되고 10MA가 이탈되려면은 여기가 이탈됐어요. 지금 이탈됐는데 종가상으로 완전히 이탈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요 10MA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진성 데드크로스예요. 아 그럼 단기적으로 5주 10주 동안에는 추이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시간에서 110불 위로 돌려놓고 있다 그랬죠. 110불 위로 돌려놓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5MA는 꺾여져 있었다 할지라도 10MA가 유지되고 20MA의 기울기도 여전히 우상향의 기준이 된다. 일시적인 충격이다라는 해석을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1시간, 2시간씩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맨날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 1시간, 2시간 하겠냐고. 대안은 온라인뿐이 없어요. 온라인에서 동영상 교육 무료로 받으시고 전략 기준 들어보시고 무료로. 그렇게 해서 이때도 얼마나 공포감이었습니까? 이때가 얼마예요? 440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표 주가를 650불을 잡아드려요. 결국은요. 튕겨져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에서 아까 보신 그 내용인데 2달을 고생하신 거예요. 월봉에. 근데 윤종도 말 따라서 이렇게 장악 확인형으로 돌려놓고 또 갭까지 나온 이후에 또 하락 장악형입니다. 하락 장악형의 갭이 메꿔져 버렸어요. 갭이 이 힘센 갭이 이때가 얼마 762불입니다. 근데 결론은 1,100불을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50% 이상 다시 올릴 거다. 여기서도 50% 이상 올릴 거다. 결론은 이 흐름도 이렇게 꼬리 달고 돌리면서의 흐름으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했어요? 요 갭을 메꾸는 장대 음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거는 지금 이 110불을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었든 아니든 이 110불을 지금 시간에서 돌리고 있어요.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돌려놨겠죠. 그럼 이 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추세 강화는 지속된다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매번 이럴 때 여러분들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50%를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전거래일 종가에 103불이면 최소 150불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최소. 이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고 있고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목표 주가 50% 돌파. 여기서도 추가 목표 주가 50%또 돌파. 여기서도 똑같이 최소 50% 그리고 더블의 목표 주가까지 엔비디아를 설정한다. 왜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한 템포 쉬어갑니다. 이 영상 그대로 제가 8월 1일 날 또 잘라서 온라인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또 공부하십시오. 너무 짧아서 20분 동안 다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버전 다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그럼 국내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국내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도중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또 모바일로 확인하느라고 제작하시는 분들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서 윤정두가 사라져서. 자, 지금 빵긋 웃고 있죠. 엔비디아 7%대 이상으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26%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20%대 안으로 이제 접어들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의 흐름, 오히려 150불 이상, 그러니까 140불의 고점을 넘긴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아드립니다. 이제는 실적에 대한 이벤트 부분이 마무리됐다.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순항할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도요. 7월 31일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 30일 기준이 되겠죠. 어떤 기준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스를 쳐드린 부분, 그 박스를 쳐드린 종목군들만 실적을 마저 다 수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거의 뭐 비슷한 실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41조 또 영업이익 기준의 24조 이러한 내용들 뭐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44조죠. 요거 얼마까지 본다 그랬어요? 53조 그리고 57조 올해. 여기에는 지금 HBM 납품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전망치예요. 엔비디아발 영향을 안 받고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모바일 쪽, 낸드 쪽, D램 쪽 이런 쪽의 고성장에 따라서 빠르게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무조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57조 넘긴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이익 소각을 19%를 한 업체입니다.
500조 기준을 따랐을 때 19%, 2018년 이후에 자사주 19%의 이익 소각이다. 얼마요? 100조에 달하는 100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100조의 자사주 이익 소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주당 가치가 얼마나 상향이 돼 있겠냐고. 거기에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 그 효과까지 감안해서 전부 다 넣는다면은 이 당시에 2013년에 사상 최대치 실적 32조 7천억, 죄송합니다. 32조 7천억을 35조 7천억을 훌쩍 넘기는 2018년도의 최고점 57조의 실적, 그것을 넘기는 위치에 그 당시의 주가의 고점만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사주 이익 소각 19%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 최저임금 계산을 하시더라도 채널 돌려봐야 애널리스트 분들, 센터장 분들께서 고생해서 분석해 놓은 삼성전자 내용 그거 갖고 와서 앵무새처럼 거짓말처럼 읽고 단어가 틀리는지도 모르고 오타까지 읽고 되도 않는 기술적 분석 어설프게 해주는 채널 보지 마십시오. 박성규 TV와 함께 하셔서 19% 자사주 이익 소각했다라는 이런 내용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만 누구도 모르잖아. 아무도. 이 방송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윤정두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타사에서도 일부의 전문가가 따라할 수는 있겠지. 19%의 이익 소각,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 효과 부분에 의한, 그렇게 따진다면은 윤정두가 설정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목표 주가는 10만 원 선은 당연히 넘기는 거고, 최대 폭의 기준은 12만 원 선까지 올해 하반기의 기준에서 와 50% 올라온다고요? 왜 못 올라가요? 엔비디아, TSMC 날아가는 거 안 보이세요? 그들보다 실적이 월등하게 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에 하이닉스도 다시 140조를 넘기면서의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실적 상상을 초월해요. 실적이 작년 10월에 8조 예상치를 설정하고 있을 때 윤정두만 독야청청 올해 20조 넘길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탕으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드렸죠.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뭐라 그랬어요? 30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24조 전망이고 최소 25조에서 30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 최대치 실적을 넘기는 수준이에요. 낙폭 과대죠. 26%의 조정은. 다만 비중은 일부 우리는 조절해서 삼성전자로 옮기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실적도 작년 대비 계속 상향입니다. 계속 상향입니다. 순이익 계속 상향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 영업이익이 2조 원대예요. 영업이익이 2조 원. 작년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는데 그냥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1위.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현대차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작년 기준의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회복돼서 3위로 내려왔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못 미쳐. 자력으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기아 자력으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셀트리온하고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건 글로벌 시장의 망신인 거야. 거기에 지금 일본의 금리 만지작거리죠. 또 만졌죠. 환율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온라인상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할애해서 환율 금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과 화폐 전쟁하는 그런 소설 같은 얘기 듣지도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되면 약달러로 회귀하겠다라고 하죠. 그게 중국하고 화폐 전쟁에서 약달러로 갑니까? 아니지. 약달러 가는 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방금처럼, 오늘처럼 일본이 금리를 만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의 엔화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의 강세 속에
달러는 소폭의 약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엔화의 강세라는 것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죠. 지금도 좋은데 더더욱. 그래서 주력주는 얘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KB금융.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 작년 10월입니다. 9월 말에, 작년 9월 말에 2,465포인트였어요. 9월 말에. 그때 설정해드린 10월 달 포트폴리오입니다. 잘 보시면 하이닉스 30%에 LG전자, 삼성전기 해서 50%예요. 이때는 아직까지 윤정두가 삼성전자를 넣지 않았어요. 이 50%에 현대차 30% 넣고 그리고 나서 시장 12% 올라올 때 한 번도 매매 안 했다고 쳐도 32%입니다. 수익률이 한 번도 그냥 매매 안 했다고 쳐도. 근데 우리는 LG화학은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고요. 그죠? 한미반도체는 벌써 고점에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는 완전히 5월 달에 빼고 그러고 나서 단기 공략 이후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했잖아요. 그리고 7월 31일부터 재편입을 들어갔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잘 보세요. IT 5종목을 10월 달에 9월 말에 2,465가 10월 말 종가에 2,275예요. 8월 고점부터 그냥 계속 두들겨 맞은 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목을 확 압축합니다. 확 압축해서 IT 전부 묶어버리고 55%로. 현대차마저도 실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수급이 제한적이야 25%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5만 원대 그대로 유지. 그리고 LG화학은 7월 말에 2차 전지에 어마어마한 비중이었죠. 싹 정리하고 계속 줄여서 15%로. 그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작년 10월 말 글로벌 시장 저점 찍고 돌릴 때 21% 오를 때 52%.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쳤을 때에도. 그 이후에 하이닉스를 잘 보세요. 55% 비중에서 얼마로 줄입니까? 45로 줄입니다. 45%로 줄이고 시장 수익률 대비 일단은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45%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3월 말 종가 기준에 4월 포트에 삼성전자를 넣습니다. 삼성전자를 넣고 하이닉스를 넣고 현대차를 넣어가지고 있는 이 비중이 얼마예요? 80%입니다. 80%를 이 종목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시장이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강보합일 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뭡니까? HLB,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의 수익을 다 빼고도 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매매 한 번도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을 잡아서 가셔야 되는데도 얘 가지고 어떻게 하이닉스 가지고 어떻게 원금 회복해. YC 같은 종목 잡아야죠. YC 같은 종목이라는 거는요. 진짜 2,400개 종목에서 또 반도체 소부장 어마어마한 종목에서 한 종목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을 15%로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 비중 얼마? 85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4월 말 종가 대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고 그 다음 보시면 드디어 하이닉스를 줄입니다. 얼마요? 10%를 빼서 삼성전자로 10%를 넣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예요? 5월 말 정리 그리고 6월 포트입니다. 하이닉스 55에서 45로 45에서 35로 비중을 줄인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고 가만히 비중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요. 7월 달 포트 6월 말 종가 기준의 7월 달 포트에 35에서 하이닉스를 25로 줄여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로 5%, 삼성전자로 5%. 얼마? 30, 25, 30 된 겁니다. 30, 25, 30. 하이닉스의 평균 정리 단가가 21만 원이 돼요. 최근에 45에서 25로 줄였잖아요. 그 20% 줄인 게 평균 5월 말 종가, 6월 말 종가 평균 21만 원. 20%를 절반을 정리한 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로 옮긴 15%, 하이닉스로 현대차로 옮긴 5%.
제일 중요한 거요. 8월 포트폴리오입니다. 매달 말일날 팍스형제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프로그램 시즌 7번째, 이제 조만간 시즌 8로 바꾸겠죠.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 비중을 또 줄였어요. 낙폭이 26%에도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 엔비디아가 그 초강세를 띄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한 애가 강한 거다. 삼성전자 35%, 현대차 30%, 하이닉스 20%. 원래는 하이닉스를 더 줄이려고 했는데 너무 낙폭이 심해서 덜 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현대일렉트릭, LG이노텍,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새로 넣은 거는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37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그리고 재편입 기준 30만 원에서부터. 그리고 LG이노텍, 애플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이게 8월 포트폴리오입니다. 목표, 8월 목표. 8월 목표 얼마? 20%의 계좌 수익. 시장은요? 시장의 8월 목표 10%의 시장 지수의 탄력. 그러면 8월에 시장은 3,000포인트. 3,000. 우리는 눈눈 안나 행복해요. 이 기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부터 해서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BR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PER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실적 컨센서스 굉장히 가파르게 상향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거는 지금 7월 말일 날 다시 이제 검색해 또 줬는데 불편한 거는 수급 범위가 올해 들어서의 수급 범위가 정체 상태라는 거. 그거 하나만 불편해요. 나머지는 엔비디아발 영향과 함께 돌린다.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3월 20일 이후에 1억 2천만 주 외국인과 쌍크림에서 1억 2천만 주 수준까지 들어왔고 2%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것과는 다르게 월봉에서 사실상 밀린 게 없죠. 고점 대비 5% 밀렸어요. 이게 조정입니까? 고점 대비 5%가 조정이야? 채널 돌리면 곡소리 나고 아이고 삼성전자 8만 원 깨지게 생겼네. 동학개미 다 죽게 생겼네. 삼성전자가 가장 여러분들 자산을 잘 지켜준 거야. 그냥 멋부리려고 얘를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채널 돌리면 전부 다 대박 났어요. 마케팅 하잖아. 그 삼성전자 갖고 마케팅이 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85를 넣은 겁니다. 얼마나 땡큐예요. 종목 검색에 빵 떠줘. YC는 안 뜨나 YC도 빵 떠줘요.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주봉의 기준에서 이러한 수급이 유지되어 있는데 주가만 내려와 있어서 잉태 화기형이야. 아마 땡큐하다지. 여기서 더 올라가 장악형이지 그러면. 응?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기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이유가 없는 위치잖아요. 23년 이후 또 24년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입니다.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 수급 보세요. 이 수급의 변화 없이 지 혼자 내려와서 20% 마이너스를 형성해서 V자로 날아가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수급 조금만 들어와도 돼. 얘네를 채워놓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얘네를 채워놓고 삼성전자 채워놓고 하이닉스 비중 아예 없으시면 하이닉스 또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보는 거고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기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애플 관련주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삼성전기, BH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보세요. 수익 범위가 이런 우량주로 1년 만에 246% 수익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기준인 거예요. 하이닉스 보실까요? 12만 4천 원, 또 삼성전자 7만 원, 12만 6천 원. 이 가격 12만 원대 산 가격을 어떻게 했겠어? 비중 단계별로 줄이고 삼성전자로 업을 시켰죠. 또 현대차로 업을 시켰죠. 12만 3,500원. 이 비중은 어떻게 돼 있어? 단계별로 절반 이상을 줄였잖아. 작년, 이거 매번 제가 고쳐놓고도 안 갖고 오네. 작년 10월 3일입니다, 이게. 이 계좌가 올해 7월 17일 기준에 4,700 수익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2차 전지 가지고 엄청난 수익. 그리고 나서의 흐름. 12만 3천 원. 누구?
하이닉스. 그리고 비중 계속 줄여왔잖아. 올해 본격적으로 줄인 거 언제? 2월 그리고 5월, 6월 그리고 6월, 7월이죠. 5월, 6월 말 기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언제요? 이게 10월입니다. 10월. 그렇게 해서 압축하십시오. 줄여나가십시오.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잡아가십시오. 종목 검색기 오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무료로 드리질 않아요. 종목 검색기 받으셔서 1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야.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딱 누르는 순간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얼마? 13만 3,800원입니다. 이거 얼마? 더블 나잖아. 더블. 엔캠 10만 원대 뜨고 나서 다이렉트로 40%. 뜨고 나서의 흐름 진입신호. 그러고 나서 또 매수사인 또 진입신호. 근데 고점에서 26%나 밀렸잖아요. 차익 실현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스마트 매매. 차익 실현의 기준 잡아주세요. 윤정두가 28년 노하우 다 넣어놓고 38년 노하우 다 넣어놓고 고점에서부터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 자동으로 설정 잡아주십시오. 설정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딱 보시면 기가 막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언제예요? 6월 3일이에요. 21만 5천 원입니다. 24만 원 고점 찍고 밀렸는데 하나 정밀기계에서 슈팅 나온대요. 납품한대요. 18% 폭등 나오고 진입 이후에 16% 수익 나오고 탈퇴 신호 나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24만 5천 원, 21만 원대부터 다시 포착이 된 거지. 21만 원대부터 다시 포착, 그리고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나와. 30만 8천 원에 안 나와. 또 나와. 그리고 나서 고점 33만 원 찍어요. 그 이전에 31만 2,500원 또 탈퇴, 또 차익 실현. 차익 실현에 대한 명확한 범위 부분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편입의 기준, 그리고 33만 원까지의 흐름. 그리고 어제 7월 30일에 33만 원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실적 발표 나오지면은 불편합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어제 방송 화면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띠용! 하락, 잉태 확인형.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재편입을 모색하고 있어요. 정리됐어요? 검색기에서 종목이 튀어나오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설정이 잡혀주고 재차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주고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요? 아니 이제 엔비디아 불기둥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 그리고 방산, 그리고 변압기기, 그리고 애플 관련주 이 날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왜 이걸 무료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는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내일 들여다봐야 될 LG 이노텍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9%에 달하는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완전히 돌리는 거고, 아까 일부 타임에 다 보여드렸고, 금융당국은 윤정두한테 표창장 줘야 돼. 지금 채널 다 돌려봐요. 엉뚱한 소형 잡주 가지고 대박 나셨죠. 지금 이런 시장 흐름에서 여러분들의 손실 다 회복해야 되죠. 우리는요 수익의 확장이야. 손실 난 게 어디 있어? 검색기 기준에서 설정해서 보실 때 요거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청산일. 어제도 방송에 갖고 나왔고 24, 24, 24, 30일 다 청산했고 그리고 재편입 모색하고 있지. 재편입. 청산된 거는 수익률 다 지우고 새로 해야지 무슨 15배 수익 났네 그런 엉뚱한 소리들. 오늘도 8월 포트폴리오 설정해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가격에 또 살 수 있습니까? 이 가격에 금융당국이 지금 지침 내린 게 뭐예요?
소형 잡주들 가지고 종목 수익률 다 해서 다 플러스 한 다음에 2000%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니까 제재를 하는 거 아니야.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6위, 시가총액 6조, 시가총액 8위,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온, 시가총액 13조를 넘겼던, 시가총액 1조 5천억 수준의, 시가총액 7조를 넘겼, 이런 종목에서 수익 잡아내고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알테오젠, HLB 차익 실현했으니까 다 빼버리잖아. 그리고 알테오젠 재공략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거 다 좋아. 초록 색깔 이외에는 들여다보기도 힘든 거예요. 왜요? 초록 색깔이 1조 이상짜리야 그나마.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폭등이 나와주니까 또 애플 관련주,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런 종목을 보는 거고, 나머지 이런 종목군들은 겸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 위주에서 들여다보신 이후에.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YC는 뭐 안 튀어나오나? 계속 나오지? 3표 시멘트는 안 나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빨리빨리 넘기고, YC 얼마나 많은, 얼마부터예요? YC, YC, 그 전에도 YC 어디서부터야? 그냥 없어 그냥 무지하게 많아. 12,000원부터야. 12,000원부터 YC입니다. 지금 2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위치잖아요. 12,000원에서부터 검색계 다 튀어나오는데 왜 못 봐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 다 나온다고 얘기했죠. 12,000원 이후에 15,000원. 또 계속이야 계속. 방송에서 막 하루 이틀 보여드립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 HBM 관련된 장비 납품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27% 슈팅 투자주에 들어가면서 시장 흉흉하니까 밀려 내려와. 그러고 나서 오늘 또 16%의 슈팅. 이러한 흐름들이 전부 검색계 뜨잖아.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검색계 무료 신청은. 금융당국이 또 제재를 하기 때문에 드릴 수도 없어. 드리려고 해도. 오늘 탈퇴 신호 나왔죠. 그리고 재진입 신호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진입! 저걸 왜 못 잡아? 진입 얼마요? 16,700원. 여러분들이 핸드폰에만 갖고 계셨어도. 중요한 부분은 LG 이노텍까지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는데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야. 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종목 한미반도체부터. 맨 마지막에는 가장 최근에 코오롱 티슈즌까지 상한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부. 그리고 코오롱 티슈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탈퇴, 코오롱 티슈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만 들여다본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고 들여다보고 대처의 기준을 잡아간다. 차익 실현까지 얼마나 멋들어지게 그러고 나서 10%의 급락으로. 결국은 오늘 기준에 LG이노텍까지 다 못 보여드리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 LG이노텍의 흐름 꼭 들여다보시고 수익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